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억 원이 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춘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2,659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보다 5,122만 원 크게 오른 겁니다. 올해 7월 사상 처음으로 2억 원대를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속초도 2억 80만 원에 달했으며 원주는 1억 9,921만 원, 강릉은 1억 9,641만 원으로 2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대비 매매가 비율을 의미하는 강원도 내 아파트 전셋가율이 80%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전셋가는 지난 8월 평균 1억 3,830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78.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84.4%로 가장 높았고 동해 80.2, 강릉 80.1%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주는 77.8%, 속초 75%로 나타나 강원도 내 상당수 지역의 전셋가율이 8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MBC 3사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논란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모색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내 송전 설비 현황과 앞으로의 추가 건설 계획을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철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줄지어 있는 철탑 사이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도내에서 이 같은 송전탑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송전탑만 5,1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송전솔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경북 동해안에 있는 양수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0.2기가와트,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765kV와 345kV 송전솔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기존 송전솔로의 수송 가능 용량은 11.6기가와트로 한계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2, 3년 내 동해안에는 울진 신한울 원전과 강릉 안인 삼척 화력발전소 등이 연달아 들어설 예정으로 6.8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됩니다. 앞으로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수송하기에는 송전솔로의 용량이 부족해 더 짓겠다는 겁니다. 한전은 2025년까지 500kV 전압 규모로 동해안에서 신갑평 변전소까지 230km에 걸쳐 400여 개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전 측은 선로가 지나는 이른바 경과지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사업 절차와 적법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또 입지선정위원회도 결정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이 안 된 걸로 본다. 그러니 무산이 됐다.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걸로. 주민 반대가 극심한 데다 보상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25년까지 송전솔로 추가 건설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이어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경과대역 결정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전은 주민 대표들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겼다는 입장인데 이게 실상은 지역 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하은 기자입니다. 7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산간마을. 동네 곳곳에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민가 근처까지 초고압으로 분류되는 500kV급 송전탑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 마을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이 될까 주민 불만이 높습니다. 이렇게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을 경과대역이라고 하는데 도내 7개 시군, 횡성에만 4개 면이 해당됩니다.
주민들은 2년 전부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치된 의견을 내왔는데 최근 둘로 쪼개졌습니다. 경과대역과 경과지를 선정하는 입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놓고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경파는 입선이 목적 자체가 송전탑 건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한전에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모든 걸 포기하고 송전탑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한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입선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지화인데 국책 사업이라서 굳이 간다면 그냥 놓치기 전에 한전하고 타협해서 피해를 좀 더 줄여보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횡성 대책위가 파행하는 사이 최근 열린 16차, 17차 회의에서는 변경된 경과대역이 추가됐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홍천군이지만 경계를 맞대고 있는 횡성군에 가까운 대역이 하나 더 그려진 것입니다. 정관상 정족수 기준을 맞추기는 했지만 횡성군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송전탑 경로가 변경될 수 있는 중요 결정이 내려진 셈입니다. 피해 지역이 똘똘 뭉쳐도 한전을 상대하기 버거운데 자칫 횡성과 홍천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홍천 쪽으로 꼽히는 것도 보면은 실질적인 피해는 횡성 사람만 더 잘 보여. 특정 군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는 우리 횡성군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10여 년 전 사상자까지 나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결정을 하겠다며 출범한 입지선정위원회. 진행 단계마다 논란을 낳으면서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전은 자신들은 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간사 역할일 뿐 결정은 주민이 대다수인 입지선정위원회 몫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강원도에는 이미 5,1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주민 동의 없이 세워진 곳들이 많은데 주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건강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상을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남면의 한 마을에서 소 60마리를 키웠던 조남흥 씨. 송전탑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지만 이상하게 암소 40여 마리가 송아지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인공 수정을 시켜도 장애를 가진 송아지가 태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조 씨는 8년 전 축산업을 포기했고 초고압 송전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별 노력을 다 해도 안 돼요. 여기는 이 철탑 밑에는 고압선 밑에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더라고.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제 뒤로 보이는 게 송전탑과 송전선로입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통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 바로 인근에 세워져 있습니다. 765kV 초고압 송전선로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67살 이영자 씨는 19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송전탑이 세워지고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후 암세포가 몸 여러 곳에서 발견돼 수술만 9번 받았습니다. 이 씨는 송전탑 바로 밑 텃밭에서 일한 게 발병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밤이면 밤에 쌩쌩대지, 낮이면 낮에. 이거 지금 묶어서 그렇죠. 경상했어요. 하지만 송전선로에서 나온 전자파 탓이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껏 해당 지역 피해에 대한 관련 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며 대책을 촉구했고 강원도가 조사해 보겠다고 나선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피해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새로운 방법 그리고 수도권 전력 수급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정부와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홍천과 횡성, 평창과 정선, 삼척 지역의 2개 마을 이상을 현지 조사해 756kV 송전선로 주변의 피해 상황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 계약을 앞둔 단계고
용역 기간만 1년이나 돼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 소방 차량이 골든타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할 확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 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69%였지만 강원도는 44.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착 목표 시간인 골든타임을 7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도내 소방 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40%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18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의 남성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가운데 여성은 25명뿐이며 강원도와 부산, 대전, 경남은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데다 경찰법의 구성원 성별 편중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DB가 외국인 선수 얀테 메이튼이 합류한 완전체로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DB는 지난 컵 대회에서 메이튼 없이 결승까지 진출하며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였고 아쉽게 2위에 그쳤지만 허웅과 김종규, 새로 영입한 외국인 레너드 프리먼 등이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2021-2022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오는 10월 9일에 개막하며 원주 DB는 10일 수원 KT 원정에 이어 11일 울산 모비스와 홈 개막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이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과 가축 출하 등이 이루어진 만큼 가축 전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다며 오늘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농가는 자체 소독 장비를 이용해 시설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강원도의 세수가 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상정책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 원 감소하고 납세 인원은 8만 9천 명이 줄어듭니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592억 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90%를 차지한 반면 강원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2억 원 정도이고 납세 인원 변동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한 춘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그 신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이뤄지며 선발된 소상공인은 2달 동안 시청과 출자 출연기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 키움 일자리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해 춘천시가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모두 400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원주를 포함한 전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건설 지원센터는 건설 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 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